있는 것 같아요. 재난 기본소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현재 상황에서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문의 글을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문의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평소에 정신 구조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인식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연구를 했든지 고민을 했든지 이렇게 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장문의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재난 기본소득에 있어서도 장문의 글을 썼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앞으로 이재명 도의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어떤 입장을 표현할 때는 두 가지는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튜브에 좀 걸리니까 5호로라고 하겠습니다. 5호로하고 두 번째로는 조국 관련한 언급은 좀 발언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동분서주하고 대민 밀접 접촉을 강화하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정치 감각이 좀 정치인들이라든가 평론가라든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처럼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정치 돌아가는 것을 정치를 주도적으로 평론하는 이런 평론가 교수 입장과는 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 현장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 실무가의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정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좀 듭니다. 어제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조국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겸양적인 표현, 차분한 어조로 이재명 도지사가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가 앞으로 조국 사건이라든가 5호로 관련해 이런 의견을 표명할 때는 상당히 좀 신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거나 어떤 고민을 해보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소신과 주관대로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이 상황 자체에서 말을 한번 잘못 뱉었다가는 정치적 역풍이라든가 이재명이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호로는 박지원 의원도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광화문 광장 텐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성추문이 있었죠.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앞으로 이 5호로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약이라든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거예요. 이미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정신적 데미지를 상당히 받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든탑 정권의 기초가 될 법한 이 사안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초대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거예요. 아마 공식적인 입장이라든가 참회 이런 사안의 대변호각성 또는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도 이 5호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아주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때는 평범한 대중, 서민 이하 그리고 일반 70%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을 하신 이번에도 보니까 진중권 교수의 정치적 평론이 저는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도지사의 그 링크된 뉴스를 보게 되면 진중권 교수가 했던 발언을 링크를 했는데요. 한번 링크를 따라서 읽어보면 진중권 교수의 주장이 전혀 좀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을 들어요. 물론 거기에다 이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고 근거도 없고 그냥 육하원 측에 적시도 하지 않은 이런 불투명한 사건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조국에 대한 비난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질을 했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도 자신이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동병상련 감정을 담아서 조국의 입장을 비호한 건 아니야. 자신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런 뜬금없이 더 파렴치한 일도 있다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비난하는 것은 진중권답지 못하다 이렇게 약간 달래는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의 글을 읽어보면 결국은 뭐 더불어 시민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나중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합치게 될 것이다. 물론 이해찬 당 대표가 뭐 열린민주당인가요? 뭐 이름 자체도 너무 당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긴 하는데요. 저는 진중권 교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진중권 교수의 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선거를 치르는 국면에서 이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열린민주당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찬 당대표가 우리를 울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맹비난한 비례 위성 정당이죠. 이들의 광신적인 행태가
중도층의 표심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진중권 교수의 이 의견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강신적 행태가 선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조국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들과 다시 민주당은 하나가 될 것이고 팬덤 정치는 이미 민주당의 운영 원리로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친문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친조국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팬덤 정치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총선 후에는 선거 개입이라든가 라인펀드 그리고 집권 말기에 터져나올 각종 비리 사건들을 방어해서 정권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맹목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님이 평가를 했어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 뉴스를 링크를 했기 때문에 이 진중권 교수의 이런 논조라든가 주장을 면밀히 읽어봤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입장을 표시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법률적 재판 과정, 사법 과정, 현재 이재명 도지사도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괴로움을 현재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 입장에서 조국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대법원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하고의 인맥 관계를 어떻게 한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 또 느낀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구나. 영상 앞에서 붙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글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이재명 도지사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글이 아마 가슴 깊이 절절히 다가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금불을 뗐죠. 금불. 장작으로 불을 떼는 시절이었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아마 회상하는 것이 아마 자신과 동질적 감정으로 아마 회상이 됐을 거예요. 그 글의 쭉 마지막을 보면 이재명 도지사도 나도 이제 곧 엄마를 만나러 갈 것인데 나중에 엄마랑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요운을 남기면서 눈물을 좀 흘리게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도 세상 풍파를 많이 견디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났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 인생인가 하는 나이가 좀 든 이재명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예전 정치 신인 시절처럼 우격다짐으로 거칠거나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둥글둥글해지고 약간은 기성 정치인으로 편입이 돼서 민주당에서 반대 세력이라든가 반대 정치 세력을 아우르면서 그리고 정상적인 많은 대다수 국민들 보수 세력들을 포섭해야 되는 그런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력한 그런 면모도 갖춰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부드러운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이미지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조국에 대해서 조국을 옹호하려고 올린 글은 아니었고 진중권 교수의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 약간 동병상련 느낌을 겪고 있는 조국에 대한 약간 우호적 평가를 한 것 같고 더 파렴치한 일 이렇게 근거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하면서 제목 자체도 더 이상 인권 침해를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사안은 지금 폭풍이 해결됐다. N번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5호로도 그렇고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감정이 복합적이고 상당히 울분을 느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발언을 할 때는 자기의 소신과 자신의 가치관, 주장을 명확히 담아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라든가 예전처럼 정보가 막혀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정보의 바다에서 많은 정보를 포섭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실언을 하거나 저는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물론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이해찬 당대표처럼 결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든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안을 통과함에 있어서는 다른 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열린 민주당인가요? 그쪽에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같이 하나가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안 통과할 때 과반수가 되지 못할 경우에 민주당이 이들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거든요. 법안 통과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손을 내밀게 되면 이해찬 대표가 지금은 손사래를 치지만 결국은 법안
법안 통과라든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더불어시민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을 하면 국민들이 오로라든가 현재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오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조국 사건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안 좋은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섣부른 입장 표명을 하거나 섣부른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 표현하는 것은 크게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법 절차상하고 인간 조국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이것은 상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우호적인 이런 평가를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것은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언할 때는 이 두 가지는 심사숙고해서 발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요. 다들 이 오로를 이용해 먹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앞으로 이 두 가지 약간 좀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봐요.